안녕하세요, 이쏘들 희소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파운데이션 리뷰 영상이에요. 우리 이쏘들이 지난 파운데이션 리뷰 영상을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제가 또 열심히 테스트하고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리뷰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의 리뷰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저랑 피부 타입이 비슷하신 분들, 제가 추천했던 제품들이 잘 맞으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이고요. 저랑 피부 타입이 정반대거나 제가 추천해드렸던 제품이 안 맞으셨던 분들은 비슷한 피부 타입을 가지신 크리에이터 분의 리뷰 영상을 함께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더 도움 되실 거예요. 오늘 제품군이 많기 때문에 영상 사이사이에 영상 마지막에 또 총정리해 드릴 거고 피부 타입별로 추천템도 딱 정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보실 때는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총 16가지고요. 제 피부 타입은 잔주름과 잡티가 고민인 건성 피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비교해볼 제품은 VDL이랑 에스쁘아 비 벨벳 파운데이션이에요. 에스쁘아에서 파운데이션이 새로 출시가 됐는데 그거는 제가 또 따로 다뤄볼 예정이고요. 일단 제품부터 보시면 둘 다 물처럼 흐르는 제형은 아니고요. 두 제품 다 약간 되직한 형태예요. 컬러를 비교해보면 VDL V02 컬러가 홈페이지에서는 21호 옐로우 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컬러들이랑 같이 비교했을 때 약간 탁한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에스쁘아 22호 페탈 컬러가 좀 밝게 나와서 21호처럼 보이고 VDL이 22호 웜 컬러로 느껴졌습니다. 커버력에서는 에스쁘아가 좀 더 높았는데요. 벨벳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커버력이 높았고 VDL은 매트한 질감보다는 세미 매트 질감이라서 커버력이 에스쁘아보다는 살짝 더 낮았어요. 그럼 먼저 VDL부터 발라볼게요. VDL은 제형이 물처럼 흐르는 제형이 아니라 되직한 제형이기 때문에 손으로 바르거나 퍼프를 단독으로 사용하면 좀 두껍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파츌라로 바르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모공 커버가 필요하신 분들은 모공 브러쉬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에스쁘아는 커버력이 더 높은 제품이라서 동일하게 스파츌라로 바르고 퍼프로 두드려줬을 때 VDL보다 피부 표현이 조금 더 두껍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스파츌라랑 퍼프 사용보다는 브러쉬로 사용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제품입니다. 아마 그래서 브러쉬랑 항상 기획 세트로 나오는 것 같아요. 휴대폰 묻어남에서는 두 제품 다 어느 정도 묻어남이 있었는데요. 얼굴 찍힘은 VDL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속력에서는 VDL이 좀 더 좋았어요. 환절기가 되면서 날이 좀 더 건조해지다 보니까 건성인 저에게는 비벨벳 파운데이션을 바른 쪽이 살짝 각질이 올라왔고요. VDL 바른 쪽에는 매끈하게 유지가 잘 됐어요. 입가나 팔자주름 부분에도 끼임이 없어서 지속력에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확실히 에스쁘아처럼 커버력이 높은 제품들은 파우더가 좀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저처럼 건성 피부가 겨울철에 쓰기에는 속당김이 느껴지고 약간 들뜸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지성분들께 추천해드리고요. 건성이신 분들한테는 여름에 사용하는 거 추천해드리고 봄이나 가을에는 물먹인 퍼프로 발라주시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브러쉬는 지성 피부한테 적합하고 여름철에 건성 피부가 사용할 때는 브러쉬랑 같이 쓰셔도 괜찮아요. 제가 원래는 원픽이 에스쁘아랑 네이밍이었는데 VDL이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휴대폰 묻어남에서는 찍힘이 있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고요. 대신에 피부 표현이 굉장히 매끈하고 깐달걀처럼 표현이 되는 파운데이션이어서 마스크 착용 없이 건성 피부가 이런 계절에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 수부지까지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컬러가 홈페이지보다는 좀 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테스트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제형이 마음에 들어서 한 톤 더 밝은 걸로 구매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두 번째로 비교해볼 제품은 짜잔! 네이밍이랑 자빈드 서울 파운데이션이에요. 정확하게 설명해드리면 이 자빈드 서울 허깅 스킨 틴트는 파운데이션은 아니에요. 톤업 베이스용으로 나온 제품이고 대신에 컬러감이 파운데이션이랑 비슷하고 굉장히 텍스처가 얇기 때문에 데일리로 얇게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제품이에요. 일단 제품부터 보시면 네이밍은 30ml에 29,000원이고 자빈드 서울 허깅 스킨 틴트는 55g에 36,000원이에요. 굉장히 컴팩트하게 나왔는데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형부터 비교해보면 자빈드 서울은 정말 잉크를 톡 떨어뜨린 것처럼 물 같은 제형이에요. 네이밍은 너무 되직하지도 않고 묽지도 않은 제형이고요. 컬러에서는 채도감에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네이밍은 21Y 웜 컬러인데도 약간의 핑크빛과 오렌지빛이 섞여 있고 자빈드 서울은 오렌지빛이 굉장히 강한 제품이에요. 네이밍 파운데이션은 웜 컬러든 쿨 컬러든 전체적으로 약간 핑크톤이 살짝 있어서 홍조가 심하신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대신에 노란기가 있거나 일반적인 쿨톤 피부라면 잘 맞을 컬러고요. 개인적으로 자빈드 서울 허깅 스킨의 오렌지 컬러가 이렇게 좀 누런 피부를 가지신 분들께는 진짜 톤 보정이 정말 화사하고 예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란기가 좀 많고 칙칙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께는 3호 에어리 뉴트럴 컬러 추천해드립니다. 이건 정말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커버력은 두 제품 다 높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파운데이션으로 나온 네이밍이 조금 더 커버력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 먼저 네이밍 파운데이션은 텍스처가 굉장히 가벼운 제형이에요. 스파츌라로 얇게 펴서 바르고 퍼프로 두드려주면 피부에 뭘 안 바른 것처럼 굉장히 가볍게 발리는 게 특징이에요. 대신 커버력이 엄청 높은 제품은 아니라서 작은 잡티가 가려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빈드 서울 허깅 스킨 틴트는 톤업 베이스이기 때문에 커버력보다는 톤 보정에 효과가 좋은 제품이에요. 텍스처가 정말 물처럼 얇아서 여러 번 레이어링해도 두꺼워지지 않아서 양 조절이 굉장히 쉬운 제품입니다. 대신에 커버력은 거의 없어요. 휴대폰 묻어남에서는 네이밍이 중하, 자빈드 서울이 중상 정도였습니다. 두 제품 다 8시간 지속력에서는 크게 무너짐은 없었는데요. 약간 기초를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에 조금 다루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VDL이 아직은 1등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비교해볼 제품은 어뮤즈랑 피 파운데이션이에요. 요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올린 적이 있는데 또 비교 영상이니까 한 번 더 다뤄볼게요. 제품부터 보시면 어뮤즈 파운데이션은 35ml에 36,000원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피는 30ml에 32,000원이에요. 피는 흔들어서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인데 약간 자빈드 서울 허깅 스킨처럼 물소리가 날 정도로 묽은 제형입니다. 어뮤즈는 제형이 진짜 특이해요. 약간 바디 오일에 물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분리가 되는 현상이 생기고요. 픽싱이 되고 나서 손으로 밀면 때처럼 밀리는 제형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 피 글래스 파운데이션은 인공 향료가 들어가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그 대신 화장품의 그 화학적인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는 얼굴에 발랐을 때 차라리 그냥 향수 같은 향이 좋다, 그 화장품 특유의 향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컬러는 어뮤즈 1.5 내추럴 컬러가 피 누드 글래스보다 좀 더 어둡고 오렌지빛이 더 강한 제품인데요. 확실히 채도감이 있다 보니까 노란 피부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톤 보정 효과가 있는 파운데이션이었어요. 근데 색상이 많이 밝지 않기 때문에 21호에서 22호까지 좀 폭넓게 사용이 가능한 컬러였습니다. 커버력에서는 두 제품 다 중하 정도로 커버력이 낮은 편이었어요. 그 다음 얼굴에 바로 발라볼 건데요. 제가 어뮤즈 파운데이션을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물에 적신 퍼프랑 사용했을 때 가장 궁합이 좋은 제품이에요. 똑같은 계절 거의 하루 차이로 테스트를 했을 때도 메마른 퍼프, 그냥 딱딱한 퍼프로 발랐을 때는 각질이 다 일어났는데 물 먹인 퍼프랑 같이 썼을 때는 착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물 먹인 퍼프랑 같이 쓰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커버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얼굴에 발랐을 때 피부 속 잡티는 다 비치는데 약간 필름 광이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대신에 광이 많이 난다는 거는 모공과 요철이 드러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도 글로우 제품들은 모공이나 요철이 고민이신 분들은 좀 패스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쓰고 싶다면 파우더를 살짝씩 발라주셔야지 요철 커버가 좀 더 예쁘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 피 파운데이션도 발라봤는데요. 어뮤즈랑 동일하게 물 먹인 퍼프랑 같이 사용했을 때 더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리는 제품이었고요. 두 제품이 약간 필름광의 느낌이 비슷해서 같이 비교했는데 반쪽씩 발라보니까 어뮤즈 파데보다는 커버력이 피가 조금 더 높았고 더 뽀송뽀송한 느낌이 나서 모공이나 요철 커버는 피가 어뮤즈보다 좋았다
라고 설명해 드릴게요. 휴대폰 묻어남에서는 두 제품 다 글로우 제품이라서 묻어남 꽤 있었습니다. 8시간 지속력에서는 조금 놀랐는데 어뮤즈 쿠션이 저한테 안 맞아서 항상 팩폭 리뷰를 했었는데 파운데이션이 너무 예쁘게 버텨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핏 파운데이션도 특별히 뭉치거나 하지 않고 잘 버텨줬습니다. VDL 파운데이션이 약간 매끈한 가죽의 느낌이라면 어뮤즈랑 핏은 필름광, 투명한 유리에 비치는 듯한 그런 광이기 때문에 두 제품을 놓고 순위를 따지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광채 나는 좀 건성을 위한 파운데이션이 뒤에도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패스해 볼게요. 네 번째로 비교해볼 제품은 루나랑 힌스 파운데이션입니다. 제품부터 자세히 보시면 루나는 플라스틱 용기라서 굉장히 가볍고 컴팩트한 사이즈로 나왔고요. 30ml 용량이 33,000원이에요. 힌스 파운데이션은 오브제처럼 디자인이 너무 예쁜데 유리로 돼서 그런지 좀 묵직한 편이에요. 용량은 40ml인데 36,000원입니다. 제형부터 보시면 루나 파운데이션은 자빈드 서울 파운데이션처럼 흔들어서 사용하는 묽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얇게 발리는 제품이고 핏이랑 비슷하게 화장품 성분 향이 비교적 강한 제품입니다. 힌스 제품은 VDL처럼 너무 되직하지도 너무 묽지도 않은 제형인데 루나보다는 확실히 두껍게 발리기 때문에 도구가 좀 중요한 제형이에요. 컬러는 루나 베이지는 22호, 23호에게 적합한 컬러고 노란기가 좀 있는 편이었고요. 힌스 22호 베이지 컬러는 밝기는 22호에게 맞게 나왔는데 컬러가 뉴트럴 피부톤에 잘 맞고 노란기가 많은 분들한테는 약간 획기가 올라올 수 있는 컬러였어요. 그래서 22호이신 분들도 21호 컬러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컬러는 항상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직접 테스트해보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커버력에서는 두 제품 다 커버력이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 이제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 일단 루나 제품은 제형이 정말 물처럼 얇은 제형이라서 여러 번 레이어링하기 좋았고요. 손에 발랐을 때는 컬러가 좀 어두워 보였는데 이 제품도 자빈드 서울처럼 채도감이 있다 보니까 노란기가 많은 피부가 사용했을 때 톤 보정이 확실히 되고 예쁘더라고요. 대신 커버력은 진짜 낮아서 한 3번 정도 레이어링 해도 잡티들이 잘 보였습니다. 힌스 파운데이션은 스파츌라로 얇게 발랐을 때 두껍지 않게 발려서 스파츌라와 궁합이 좋았고 생각보다 커버력이 정말 낮았던 제품이에요. 루나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커버력이라서 속에 있는 잡티는 둘 다 잘 보였고요. 휴대폰 묻어남에서도 두 제품 모두 다 묻어남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8시간 지속력에서는 좀 특이한 결과가 나왔는데 두 제품 다 약간 속당김이 살짝씩 있어서 갈라지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유분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루나 쪽은 정말 들뜸없이 매끈하게 유지가 됐고 힌스는 약간 각질이 올라왔어요. 같은 날 같은 피부인데도 이게 파운데이션에 따라서 한쪽은 각질이 없고 한쪽은 각질이 있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루나 파운데이션 썼을 때 만족감이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VDL과 루나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다섯 번째로 비교해볼 제품은 에스쁘아 비 글로우 파운데이션이랑 클리오 글로우 파운데이션이에요. 제품부터 보시면 클리오는 유리로 된 제품이고 38g에 34,000원이고요. 에스쁘아 글로우는 비벨벳이랑 마찬가지로 30ml에 40,000원입니다. 제형에서는 클리오가 조금 더 묽은 제형이어서 더 얇게 발렸고 에스쁘아 글로우는 중간 정도의 제형이에요. 컬러에서는 클리오 리넨 컬러가 에스쁘아 22호 페탈 컬러보다 조금 더 화사하고 맑은 느낌이었고 상대적으로 에스쁘아가 조금 더 탁하게 느껴졌습니다. 커버력에서는 두 제품 다 글로우 제품이라서 낮은 편이었어요. 그 다음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 에스쁘아 비 글로우 파운데이션은 스파츌라랑 보송한 퍼프로 발랐을 때 고정력이 좀 더 높이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커버력이 낮은 제품이라서 물먹인 퍼프로 바르게 되면 커버력이 더 낮아질 수 있어서 기초를 흡수시키고 보송한 퍼프로 두드려서 밀착시켜주는 게 좋은 제품이었고요. 클리오 제품도 똑같이 스파츌라랑 보송한 퍼프로 발랐을 때 퍼프 입자가 찍히는 현상이 생겼고 에스쁘아보다 제형은 좀 더 묽었는데 이상하게 두껍게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뽀송한 퍼프보다는 매끈한 퍼프가 더 잘 맞고요. 물을 적셔서 사용하시면 더 매끈하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커버력이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컨실러랑 같이 믹스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휴대폰 묻어남에서는 에스쁘아 비 글로우가 중, 클리오가 중하였습니다.
지속력에서는 두 제품 다 정말 광이 번쩍번쩍 났고요. 유분감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모공이랑 요철이 많이 보였고요. 에스쁘아 바른 쪽에는 주름 갈라짐이 크지 않았는데 클리오를 바른 쪽에는 입가에 갈라짐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거예요. 얼굴에는 유분감이 올라오고 제형은 원래 글로우한 제형인데 볼에 잔주름이 다 갈라지는 이 매트한 마무리감? 이게 같이 공존하는 게 좀 특이해서 의아했지만 추천하진 않는다. 여섯 번째로 비교해볼 제품은 바닐라코랑 라네즈 네오 파운데이션이에요. 제품부터 보시면 바닐라코는 30ml에 34,000원으로 나왔고 라네즈 네오 파운데이션은 미니 버전이라서 15ml에 23,000원입니다. 최근에 바닐라코에서도 미니 버전이 나왔는데 파운데이션을 끝까지 쓰는 경우가 좀 드물잖아요. 그래서 미니 버전으로 먼저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형에서는 라네즈 제품이 조금 더 묽었고 바닐라코가 조금 더 되직했고요. 베이지 컬러가 피부가 노란기가 많은 분들이 바르면 좀 탁하게 연출되는 컬러라서 그런 분들께는 차라리 쿨 베이지 컬러가 훨씬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이 베이지 컬러는 차라리 홍조가 있으신 분들께 더 적합한 컬러입니다. 바닐라코 로즈 컬러는 핑크와 백기가 많이 느껴지는 컬러라서 홍조가 심하신 분들께 추천해드리고요. 화사한 쿨톤 피부에 적합한 컬러예요. 커버력에는 두 제품 다 크게 높진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바닐라코 파운데이션이 좀 더 높았습니다.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 바닐라코 파운데이션은 제형이 되직한 편이라서 스파츌라로 바르고 나서 퍼프를 수직으로 두드리면 피부가 텁텁해져요. 스파츌라보다 모공 브러쉬로 바르는 게 더 적합한 제품이고요. 퍼프로 바를 때는 살짝 퍼트려주고 두드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네즈 네오 파운데이션도 보송한 퍼프로 발랐을 때 텁텁하게 마무리가 돼서 지성 피부가 아닌 건성 피부는 물먹인 퍼프로 발라주는 게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휴대폰 묻어남에서는 라네즈가 상, 바닐라코는 중입니다. 지속력에서는 두 제품 다 꽤 잘 버텨줬는데요. 라네즈보다는 바닐라코 파운데이션이 지속력이 더 괜찮았어요. 사실 이 두 가지 파운데이션은 제가 좀 의아한 점이 많았어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바닐라코 예전 버전의 파운데이션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신 버전을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었고 또 라네즈도 옛날에 네오 쿠션을 제가 너무 잘 써가지고 또 여러 번 의심하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기초를 얼마나 바르느냐 또 제품 자체를 얼마나 바르느냐에 따라서 지속력이 너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추천을 조금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쓰시는 분들은 그대로 잘 쓰시면 되고요. 초보자분들은 좀 더 쉬운 걸 제가 찾아드릴게요. 일곱 번째로 비교해볼 제품은 웨이크메이크 벨벳 파운데이션이랑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이에요. 제품을 보시면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은 30ml에 38,000원으로 나왔고요. 지베르니 같은 경우는 30ml에 33,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제형을 보시면 두 제품 다 약간 되직한 형태라서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잘 맞는 제품이에요. 실제로 기획 세트로 출시될 때도 파운데이션 브러쉬랑 같이 출시된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베르니를 오프라인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더니 브러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온라인에 이게 기획 세트로 팔고 있으니까 색상만 따로 확인하시고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일단 컬러에서는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이 좀 밝게 나와서 23호 컬러를 사용했는데요. 약간 오렌지빛이 도는 컬러라서 노란기 보완하는데 좋은 컬러였고 지베르니 파운데이션은 색상이 예쁘기로 유명한 제품인데 22호 C 컬러가 굉장히 화사한 쿨톤이라서 21호 분들이 써도 될 만큼 밝은 톤이었어요. 커버력에서는 두 제품 다 크게 높지 않았고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 웨이크메이크 벨벳 파운데이션은 커버력이 높은 제품은 아닌데 되직한 제형이라서 양 조절이 중요한 제품이에요. 같이 주는 스파츌라 브러쉬로 바르면 진짜 양 조절이 잘 돼서 원래 내 피부인 것처럼 투명한 게 표현이 되고요. 마무리감이 세미 매트한 제형입니다. 지베르니는 22호 C 컬러가 채도가 강해서 약간 걱정을 했는데요. 피부톤 보정이 진짜 잘 돼서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형이 두 개가 비슷해서 그런지 투명하게 맑게 표현되는 건 비슷했어요. 휴대폰 묻어남에서는 두 제품 다 중하 정도로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 다음 지속력도 볼 건데요. 지속력에서는 유분감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때는 9월이에요, 여러분. 제가 파운데이션 테스트할 때 거의 초창기에 테스트한 제품이어서 날씨가 좀 더울 때 테스트를 했더니 유분감이 좀 많이 올라왔고요. 제가 한 3일 전에 지베르니 파운데이션 다시 써봤을 때는 밤 늦게까지도 정말 세미매트하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금씩 결과물이 달라지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는 지성 피부가 사용하시면 유분감이 좀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성 수부지가 지금 쓰기 딱 좋고 겨울에는 지성이신 분들이 좀 촉촉하게 쓰고 싶을 때 써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미매트 파운데이션 중에서는 지금 VDL이랑 지베르니가 저의 기준점으로는 원픽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더샘이랑 웨이크메이크 글로우 파운데이션 비교해볼게요. 이 두 제품은 제형이 완전 달라가지고 원래 같이 비교 안 할 제품인데 촬영을 다 해놨는데 계속 신상 제품들이 추가가 돼서 마지막에 넣은 제품이거든요. 제형이 좀 다르더라도 같이 비교해볼게요. 제품부터 보시면 더샘은 컨실러 형태를 확대한 모양이고요. 가격은 26,000원이에요. 더샘은 진짜 가성비 중에 가성비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글로우 제품은 벨벳이랑 동일하게 30ml로 나왔고 가격은 38,000원이에요. 제형을 보시면 더샘 파운데이션은 일반 파운데이션 제형이 아니라 스파 컨실러 느낌인데 컨실러보다는 부드러운 밤 타입이고요. 웨이크메이크 글로우 제형은 벨벳보다는 묽은 제형이에요. 약간 퍼지는 제형입니다. 컬러에서는 웨이크메이크 글로우 22호가 웜베이지 느낌의 안정감 있는 컬러였고요. 더샘은 오렌지와 핑크가 섞인 컬러라서 칙칙한 피부톤을 보완해주는 컬러예요. 커버력에서는 더샘 파운데이션이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제품 중에서 압도적으로 커버력이 높았고요. 웨이크메이크 글로우 파운데이션은 커버력이 낮은 편입니다. 두 제품 다 브러쉬가 같이 나온 제품이라서 브러쉬로 발라봤는데요. 먼저 더샘은 밤 타입이라서 발림성이 파운데이션보다 끈끈한 제형이에요. 모공 브러쉬로 발라야 얇고 고르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인데 컬러가 굉장히 화사해서 피부톤이 맑게 보여서 좋았고 커버력이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웨이크메이크는 글로우 제품이다 보니까 바르자마자 은은한 윤기가 도는데요. 그렇다 보니 모공이나 요철은 더샘보다 더 잘 보였어요. 휴대폰 묻어남에서는 제형 때문에 확실히 차이가 났는데요. 더샘은 묻어남이 적었고 웨이크메이크 제품은 묻어남이 상중하 중에 상입니다. 근데 지속력에서는 두 제품 다 괜찮았어요. 제가 이날 목이 너무 아파서 지하번에서 엎드려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두 제품 다 너무 깔끔하게 유지가 돼서 거울 보고 굉장히 놀랐던 제품이에요. 자, 이렇게 무려 16가지 파운데이션을 다 리뷰해봤는데요. 제가 테스트 기간이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2달 동안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 유분감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여러 번 써보면서 제품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거든요. 피부 타입별로 베스트템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지성 피부, 모공이 큰 피부, 트러블 때문에 커버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더샘 파운데이션 추천해드립니다. 이 제품은 브러쉬랑 같이 바르는 제품이어서 모공 커버가 굉장히 쉽게 잘 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컬러가 굉장히 화사하게 나온 제품이어서 톤 보정에도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대신에 이 제품 사용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브러쉬 위생 관리예요. 이게 비누라고 생각하시고 비누를 손에다가 이렇게 잡아놓고 그냥 이렇게 쓱쓱 하시면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깨끗하게 세척이 되거든요. 내가 피부 트러블 때문에 가리고 싶어서 파운데이션을 바르는데 브러쉬를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트러블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제품 쓰실 때는 브러쉬 위생 관리 꼭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나는 지성 피부고 모공이 크고 트러블 때문에 고민인데 파운데이션 브러쉬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백화점 파운데이션 리뷰를 봐주세요. 그때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파운데이션이 나오거든요. 그게 아마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부지 피부거나 나는 세미매트 질감의 파운데이션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짜잔! 이렇게 두 개 추천해드릴게요. 지베르니 파운데이션이랑 VDL 파운데이션이거든요. 두 제품 다 너무 촉촉하지도 않고 너무 매트하지도 않았는데 지속력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색상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VDL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감 있는 컬러예요. V02 컬러가 21호 컬러로 나왔는데 저는 22호나 23호 분들께 더 추천해드리고요. 지베르니 컬러는 굉장히 화사하게 나오기로 유명한 제품이어서 색상 면에서는 지베르니가 앞서
1승입니다. 자, 그 다음 건성 피부가 얇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요, 요겁니다. 루나 제품. 굉장히 텍스처가 얇아서 저처럼 피부가 진짜 얇으신 분들은 이걸 쓰시는 게 피부가 답답하지 않고 처져 보이지 않고 두꺼워 보이지 않고 늙어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제형감이 거의 조르지오 아르마니 제품처럼 물처럼 흐르는 제형이기 때문에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해도 차곡차곡 잘 쌓이거든요. 양 조절하기 쉽고 피부 얇으신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에스쁘아-B 글로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썼을 때는 모공 요철이 잘 보여서 좀 아쉬웠는데 샵에서 이렇게 쓰기로 유명하고요. 또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제가 조금 전에 수부지용이라고 추천해드렸던 세미매트 파운데이션에 에스쁘아-B 글로우를 믹스해서 쓰시면 건성 피부가 사용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얘는 믹스용으로 쓰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악건성이신 분들한테는 자빈드설 허깅 스킨 틴트 요거 추천해드리는데요. 사실상 오늘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 제가 딱 추천해드리기에는 마음에 드는 글로우 제품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지속력이 괜찮았던 요거를 가지고 왔는데 얘는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톤업 베이스다 보니까 정말 얇고 정말 커버력이 낮잖아요. 그래서 악건성이신 분들도 백화점 파운데이션 리뷰를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글로우 제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디올 글로우도 구매해놨고 샤넬도 구매해놨고 헤라 글로우랑 바비 브라운 세럼 파운데이션도 다 준비돼 있어요. 제가 꼼꼼하게 테스트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항상 달리는 질문에 복합성 피부는 뭐가 좋아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복합성 피부에 맞는 파운데이션이 없어요, 여러분. 복합성은 기초로 잡으셔야 돼요. 파운데이션이 T존에서는 매트했다가 볼에는 갑자기 촉촉해지는 파운데이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합성 피부는 기초 단계에서 볼에는 촉촉하게 T존은 깔끔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기초 루틴 영상까지 아주 자세히 담아놨어요.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제작 기간이 무려 한 달이 걸린 꼼꼼 파운데이션 리뷰 찍어봤는데요. 우리 입소들 구독하는 거 진짜 잊지 마시고 여기저기 소문도 좀 내주시고 희소 채널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진짜 제품 사는데 가감없이 투자할 수 있거든요. 지금 파운데이션 컨텐츠 하나만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 좋아요도 남겨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